저는 벨트먼의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도전하다가 뚫려서 이런 기회를 허용하는 것보단 이게 낫거든요. 딱 한 가지 문제였던 건 손흥민은 여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릴 수가 있는 선수였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가히 놀라울 수준이었어요. 손흥민의 리그 100호 골 장면도 그렇죠. 일단 다른 것 빼고 득점하는 장면만 놓고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어요. 저렇게 차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대 득점 값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손흥민의 이 슈팅은 0.02로 책정됐는데 이날 시도된 26개의 슈팅 중에서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보통이라면 50번은 차야 한 번 들어가는 수준의 난이도인데 손흥민은 오늘 딱 한 번 차서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켰어요. 이전 상황들까지 보면 더욱 볼 것이 많은데요. 직전은 토트넘이 코너킥을 처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혀서 볼이 뒤로 흘렀는데요. 손흥민 옆에 브라이튼 선수가 하나 붙어있는 게 보이죠? 오늘 미니 한일전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유인 미토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손흥민이 미토마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볼을 가져오는 것에 성공했어요. 덕분에 토트넘은 미토마를 통한 역습을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권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바로 슈팅을 시도할 수는 없었어요. 슈팅을 할 각도 자체가 거의 나오질 않는 그림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측면으로 뺐는데요. 여기에서 페리시치가 다시 한번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이것도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그 막히고 튕겨나온 볼이 미토마가 있는 쪽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엔 호이비와 경합을 붙게 됐는데 이번에도 경합을 패배하면서 여전히 토트넘이 공격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 있는 페리시치한테 넘겼는데요. 이렇게 페리시치한테 넘겨서 주구장창 크로스를 노리는 패턴은 이전까지와 같았는데 이번엔 다음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지금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전방 선수들의 위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페리시치가 볼을 잡은 직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케인과 로메로는 앞으로 가니까 아까와 똑같지만 손흥민은 살짝 아래로 떨어져서 페리시치 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이 움직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첫째로 손흥민은 로메로나 케인하고 다르게 헤더에는 강점이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해도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긴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페리시치가 이렇게 크로스가 아니라 앞으로 찌르는 패스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브라이튼에서 2루트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이미 둘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리긴 힘들었겠죠. 둘째로 대신에 손흥민은 발로 슈팅을 하는 것에 스페셜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박스에서 약간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손흥민한테는 오히려 여기가 더 장점을 살리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케인과 로메로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앞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니까 브라이튼의 수비수들은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처럼 또 크로스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린다는 건 한 칸 아래로 떨어진 손흥민한텐 넓게 공간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러한데요. 기존의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이 경우 뒤에 있는 쿨루셉까지 포함을 해도 4대3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숫자가 밀리지만 그럼에도 크로스 투입을 우선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번엔 크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한테 볼을 넘겨줬는데요. 페리시치 앞을 둘이나 막고 있었지만 손흥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리를 좁혀줬기 때문에 이 패스는 어렵지 않게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손흥민을 견제할 수 있는 선수는 이 경기 손흥민의 마크맨이었던 벨트먼이죠. 그런데 벨트먼은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시점에서 손흥민한테 강하게 달라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앞으로 튀어나가다가 손흥민한테 뚫리기라도 하는 순간에 완벽한 1대1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벨트먼은 손흥민과 약간의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드리블 돌파당하는 것을 막는 걸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료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저는 벨트먼의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도전하다가 뚫려서 이런 기회를 허용하는 것보단 이게 낫거든요. 딱 한 가지 문제였던 건 손흥민은 여기에서도 득점을 터뜨릴 수가 있는 선수였다.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아니 손흥민 가마차기 무서운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과 달리 한 칸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과 반대로 다른 선수들은 올라가면서 라인을 뒤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손흥민이 이미 넓은 공간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벨트먼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문제점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때는 선수들이 앞으로 침투를 하면서 라인을 뒤로 밀어버렸음에도 그들보다 뒤에 있는 선수들의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크로스를 투입했다.
이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소한 이번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선 달랐습니다. 이런 득점을 본 게 얼마만인가 싶어요. 덕분에 토트넘은 아주 소중한 선제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이 득점 외에도 오늘 손흥민은 여러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번째 득점이 터졌을 때 침투하는 호이비의 앞을 향하는 이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요 패스가 상당히 중요했죠. 상대 수비는 이미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호이비가 침투하는 이 뒷공간은 크게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전방까지 볼이 투입됐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은 이번에도 크게 뒤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건 단주마와 케인의 위치입니다. 단주마는 전속력으로 최전방까지 쭉 밀고 들어왔어요. 앞으로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쭉 밀어버린 거죠. 반면 케인은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약간 뒤에 머물렀습니다. 당연히 노리는 것은 수비 라인이 밀리면서 발생되는 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아예 케인이 대놓고 손 뻗으면서 가는 게 보이죠? 나 지금 약간 뒤에서 공간을 먹고 있으니까 여기로 볼을 달라는 거예요. 덕분에 케인은 슈팅을 할 시점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의 활약상도 활약상이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토트넘은 침투를 통해 수비 라인을 밀어낸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는 점에서 토트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발전이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 저는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주목할 포인트인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